함께한 55년 MBC 충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충북 TV 비평 볼수록 더 좋은 TV 정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다원입니다. 시청자의 날카로운 눈으로 MBC 충북의 프로그램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TV 비평 들어가기 전에 원래 MBC 충북에 겹경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한국방송대상에서 인생 네컷은 지역교양TV 작품상을 수상했고요. 지역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는 사회공익 라디오 부문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이관왕에 올랐었죠. 지난 11월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프로그램 대상에서도 계란에 왔어요와 팀 로컬 C가 각각 은상을 수상하며 이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한국방송대상은 MBC, KBS, SBS 같은 우리나라 방송사들 대부분이 소속된 한국방송협회에서 선정하는 상이고,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대주주인 공익재단에서 선정하는 상입니다. 둘 다 전통 있고 영광스러운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수록 더 좋은 TV에서 함께한 작품이라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네, 수상하신 제작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MBC 충북에서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는데요. 오늘 TV 비평 볼수록 더 좋은 TV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에 방송된 작품들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를 대표해 날카로운 비평과 따뜻한 조언을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동일 님부터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동일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언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소 지역방송에 관심이 많아서 MBC 충북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혜정 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정입니다. 저는 청주 YWC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평소 MBC 충북 방송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나경 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자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네, 본격적인 비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5년 하반기 MBC 충북에서 방송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특히 인상적이었는지 간단하게 총평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신동일 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MBC 충북 특별기획 학교의 품격, 존중과 감사를 배우다를 선정했습니다. 최근 교육계의 걱정과 우려를 담고 있는 면에서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의 사회적 문제를 담론화한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해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외에 학부모와 정책 담당자가 함께 출연해서 해결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방송의 의제가 지역에 한정하는 의제도 대변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광역화된 광역의제를 선보여서 모두의 지향점을 제안하는 것도 지향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MBC 충북은 광역의제가 준수되는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확장해야 되는 시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학교의 품격, 존중과 감사를 배우다에 대해 시의성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나경 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눈여겨보셨는지요? 저도 다른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저도 학교 이야기를 다뤘던 우리들의 응원과 사제 동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충북에 있는 3개 학교가 학교의 교과를 고치고 또 새로운 학교 노래를 만드는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학교에서 교과라는 게 되게 늘상 있는 공식처럼 원래 존재하던 것처럼 있는 거라서 교과를 고치고 새로 만든다는 발상이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몇십 년 된 오래된 교과에서 시대착오적이거나 진부한 단어들을 학생들과 교사들이 인지를 해요. 옛 교과에서는 정숙 같은 여성 비하적인 단어가 있었거든요. 이런 가사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반영해서 고치는 장면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인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학생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을 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제동행에서 교과를 고치고 학교 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학생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엔 이혜정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방송이 지난 11월 충북 시사토론 창에서 연속적으로 방영된 3가지 주제입니다. 간병비극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그리고 경계성 지능인에게 필요한 것, 학교 밖 청소년의 현주소, 이 3회차는 사실 서로 다른 영역 같지만 우리 사회가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드러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축으로 묶여 있습니다. 보통 이런 주제는 시사토론보다는 정책토론회나 복지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MBC 충북에서 이 주제를 연속적으로 편성한 것은 매우 의미 있게 생각되었습니다. 제도권 밖의 복지 그리고 정책에서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사회적 공론장으로 옮겨와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직면하는 문제를 묻고 있는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정책에 있어서의 큰 틀을 좌지우지하지만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지방정부의 의지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이 마주한 구조적 취약성과 책임의 무게를 환기한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북 시사토론창에서 다룬 돌봄 공백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TV 비평 볼수록 더 좋은 TV에서는 2개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방송 대상 작품상을 받은 인생 네컷입니다. 네, 인생 네컷은 이웃들의 삶에서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조명하는 휴먼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강창묵 PD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생 네컷의 기획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 인생 네컷은 2023년 6월에 파나가 이철수 선생님 편을 첫 방송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요. 현재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노력과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담고요. 또 이제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사진을 위해서 한 장의 사진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청자분들께서 인생 네컷을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감상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혜정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인생 네컷은 한 사람의 생을 통해 우리의 이웃, 다른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평범하지만 숭고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이 되고 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개인의 서사가 우리 지역을 이루는 공동체의 서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인생 네컷을 시청하면서 저는 또 느낀 것은 이 방송에서 우리 곁에 사람들을 천천히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 규범이 흩어지고 그리고 너무 빠르게 진화되는 사회에서 천천히 이웃의 삶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방송을 보는 태도와 같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의 리듬을 따라서 천천히 따라가는 그런 호흡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그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방송을 보는 태도가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러면 전나경님은 인생 네컷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인생 네컷은 또 한편으로는 되게 피처 기사 같은 프로그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처 기사라는 건 인물을 다루는 기사인데요. 영어 단어 피처가 특징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이슈나 사안, 의제의 특징을 잡아채서 그 사람을 통해 보여주는 게 피처 기사입니다.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대추 가공업자 김동현 대표 편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 이유는 이 대표님이 지역성이라는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보은의 특산물인 대추가 정말 잘 드러나기도 했고 또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있잖아요. 그들이 귀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떤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런 특징과 특수성이 잘 드러나서 좋았습니다. 충북의 지역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편이었다고 생각해서 MBC 충북이 다루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생 네컷 의도가 평범해서 특별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삶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범 속에서도 특별함이 들어있고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지역성을 잘 살린 프로그램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신동일 님께서는 인생 네컷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인상 깊은 점은 주인공들의 몰입과 상상, 일관, 지속, 그리고 오랜 시간의 자연스러움을 스케치한 프로그램 같습니다. 의도되지 않고 프로그램 속 다양한 생각의 깊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매력을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점은 휴먼 다큐의 공통 분모죠. 아무래도 투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 그대로 옆에서 보는 것 같은 주인공의 혼잣말도, 넘어짐도, 눈물도, 좌절도 카메라 렌즈는 그 여러 가지를 두텁게 담아서 실제로 내 옆에 있는 주인공을 만났으면 합니다. 네, 대표 시청자분들이 또 이해와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휴먼 다큐멘터리 인생 네컷에서 제작진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프로그램이 그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섭외 출연하셔서 그분들의 지금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성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내가 살아보지 못한 누군가의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배움도 있겠지만 나 자신, 결국에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리고 나아가서 내 가족 혹은 내 지인들 이렇게 그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 네컷 최근 방송을 대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이었거나 기억에 남는 부분 혹은 아쉬운 점이 있으시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나경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저도 아까 가장 인상적으로 봤다고 말씀드렸던 대추 가공업자 김동현 대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동현 대표님 한 사람을 통해서 충북 보은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런 독특한 지역성이 잘 드러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장점인데 인생 네컷의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한 개인을 잘 보여준다는 느낌은 다른 편들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인물의 외면과 내면을 다 표현하는 게 좋았을 텐데 다른 편들보다는 인물의 하는 일이나 사업 등 외면에 조금 더 집중됐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보다 대추에 대한 정보성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런 인상도 받았고요. 네, 주인공을 통해서 보은이라는 지역이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신동일 님은 어떤 장면을 인상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저는 윤현순 작가 편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인생 네컷은 항상 여백의 느낌을 받습니다. 채워져 있는 대상에 관심을 갖는 세상에서 빈 공간이 주는 의미로서 우리가 부단히 생각해봐야 하는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현순 작가님은 이성보다는 감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담고 인생의 여백을 찾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물에 영감을 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감을 채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한 인물에 깊이 있게 조명하고 그 해석과 감성을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느린 생각의 이어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 일종의 여백의 울림 같은 것이군요.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시청자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뭔가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봅니다. 이혜정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도 77세의 화양연화 윤현순 작가님 편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윤영순 작가님은 참 바쁘더라고요.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큰언니 같은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고 또 시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고 농사도 짓고 영화까지 만들고요.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 거가 노래였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부르는 노래까지도 결국은 무척 그 울림이 있었습니다. 77세의 그녀가 여자의 일생을 부르는 장면이 저는 뭉클했습니다. 이제 다만 조금 제가 바라는 점은 아쉬운 점은 한 인물이 꽃을 피울 때는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화양연화가 될 수 있는데 주변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관계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여줬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 시청자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만 다 해드린 것 같은데요. 강창묵 PD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고요. 일단은 먼저 말씀해주신 뭐 칭찬보다도 이제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보다 대출하는 특정 상품이 더 많이 좀 부각되는 느낌을 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편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특정 분야에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해나가실 분들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그분들의 일과 일상이 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출연자에 따라서는 일상 속에서도 오로지 일에 대한 생각들에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청자분들은 그 인물의 보다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입체적인 어떤 그런 공감과 그런 것을 원할 텐데 그 어떤 그 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된 부분이라는 이야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그 일상적인 모습과 일의 모습,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면서 나의 일상과 비교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고요. 또 말씀해 주셨던 그 어떤 그 느림이 주는 이야기들, 그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인생 네 컷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잔잔한 흐름과 시선 속에서 좀 여유롭게 그 인물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하는 기획 취지이긴 한데 그 누군가에게는 그게 잔잔하게 다가와서 울림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청자에게는 이거는 너무 지루하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작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치라는 것은 잔잔함과 더불어 어떤 그 흐름의 변화라든지 그 뭐 속도의 완급을 조절해서 시청자분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출연자에게 조금 더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과 편집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가운 일이 또 있었죠. 지난 8월 인생 네 컷에서 방송된 산 오락회 편이 민주방송실천위원회에서 또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강창묵 PD 수상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공정하고 사회적 가치나 교훈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정하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산 오락회를 방송 아이템으로 선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그 산 오락회는 저희 그 담당 작가를 통해서 지역에서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노래를 발굴하고 그것을 노래로 기록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산 오락회라는 밴드가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분들을 한번 우리 인생 네 컷에서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고요. 광복 80주년, 그러니까 8월쯤에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산오락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 달부터 활동하시는 모습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존의 인생 네 컷의 촬영 기간보다는 좀 길게 한 3개월 정도를 이분들과 동행하면서 이분들의 활동 그리고 이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를 팔로잉하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출 PD에게 궁금한 내용을 직접 묻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역사의 아픈 과거를 대중 속 메아리로 소통하고자 했던 이 주인공들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이 다큐 제작자는 이렇게 대중적 프레임에서 소외된 대상들에 대해서 왜 조명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회장님께서도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요. 저는 산 오락회가 그 80년 전 그 광복을 바라보면서 그 이전부터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고민을
노래로 기록했다면 이번 방송에서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표정과 이유를 영상으로 담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재현하는 산 오라케와 그리고 이들을 기록하며 역사를 다시 소환하는 영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PD님이 당시의 역사적 감정과 지금의 시청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 연결을 위해서 어떤 연출적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전나경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시청자로서 조금 가볍고 보면서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 시청자분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창묵 TV PD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일단은 저기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대중적 프레임에서 소외된 대상을 왜 조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지역 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자체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소외된 어떤 지역 사회의 이슈를 전달하고 지역민의 지금 뭐 삶이라든지 현실을 다루는 것이 지역 방송과 지역 뉴스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산호라케처럼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이분들의 활동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계시다, 우리 주변에 계시다라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안에서 존재하는 그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해와 공감이 결국에는 우리 그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것처럼 그 시청자가 느끼는 감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나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은 요 산호라케 하면서 좀 우려했던 부분이 이게 자칫 어떤 이념의 문제, 이념의 프레임으로 전달이 될까 하는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분단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어떤 이념의 대립이나 이념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호라케의 활동이 뭐 특정 이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비춰지면은 이분들의 활동이 의미가 퇴색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도 그렇고 담당 작가도 그렇고 인물에 좀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거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독립운동가 우리 선생님 분들 그리고 그 제주 4.3처럼 그 우리나라 그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그 안타깝게 뭐 희생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그 분들을 기억하고 그 분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산호라케라는 인물, 이 인물들을 위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몫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해석하시느냐의 문제, 예 그렇게 저희는 방송을 준비했고요. 그 말씀하셨던 에피소드 부분은 그 저희가 이제 그 제주도에서 그 사려니 숲에서 그 이덕구 산전에서 이제 공연하는 모습을 촬영을 갔을 때 뭐 길이 험한 것도 하나의 에피소드였었지만 방송에도 나오지만 그분들이 그 계곡에서 잠깐 쉬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불란서의 봄이라는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이쯤에서 잠깐 노래 한번 해주시죠 해서 연출을 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쉬시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연주를 시작하시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순간을 포착을 한 건데 저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산호라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좀 기억에 남고 그랬습니다. 네, 그 산호라케에서 모든 장면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더 공을 들였다거나 혹은 좀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 장면이라기보다도 이 산호라케 분들이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음악이 대중성이 있는 음악은 아니고 또 그 음악에는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그분들의 사연, 그분들의 마음을 노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그 음악을 그들의 노래를 좀 많이 담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지루하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상설 선생님의 꿈을 노래한 꿈 광복의 날 같은 경우도
가사 자막을 넣어가면서 조금 길게 갔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곡이지만 가사를 보고 그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 이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떠한 것들을 기록하려고 하는지를 좀 시청자분들께 전달하고자 노력을 좀 했습니다. 네, 그 휴먼 다큐멘터리 인생 네컷 앞으로도 계속 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앞으로 담고 싶은 내용이거나 혹은 이런 방향으로 뭘 좀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지금까지의 그 인생 네컷을 보면은 대부분이 일정 정도 어느 위치에 이르신 분들이 대부분이셨거든요. 물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나아가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성취를 한 분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그분이 어떤 도전해가는 과정, 노력 속에서 공감하고 또 응원하고 그러면서 나의 도전도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고민들도 거기에 빗대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네컷 프로그램을 앞으로 좀 이어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창묵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V 비평 볼수록 더 좋은 TV에서 두 번째로 만나볼 프로그램은 MBC 충북 특집 프로그램 충청북도 음식문화 페스타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김영수 PD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영 후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기존의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해 왔는데 이번에 또 음식문화 페스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실 거창한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요즘 시청자들의 어떤 그런 안목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젊은 감각에 요즘에 좀 맞는 그런 음식 경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의도였고요. 또 흑백 요리사라든지 또 뭐 냉장고를 부탁해 등등 여러 요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하나를 더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성, 로컬리티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역의 식재료, 뭐 식재료의 우수성 혹은 식재료의 맛, 품질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또 지역의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서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충북의 음식의 도대체 아이덴티티가 뭘까? 충북 음식이 좀 특색이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좀 통해서 충북의 음식도 좀 알리고 또 다양한 어떤 그런 매력적인 그런 충북의 요리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대표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감상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나경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 프로그램이 지역 페스타에서 페스타의 일부였잖아요. 제가 옛날에 지역 축제에 대해서 취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축제가 이렇게 엄청 많이 열리고 재밌는 것도 많지만 다양한 이유로 많은 지역민들이 직접 축제에 찾아가서 보기는 또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지역 페스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지역민으로서 되게 소중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또 방송을 접하며 내년 축제에 관심 갖는 지역민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았고요. 시청자들은 되게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건 현장에서 진행되는 경연이라 그런지 되게 현장성이 잘 보이는 요리 경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로서는 굉장히 몰입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행사 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동일님께서는 또 어떤 장면을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최근 대중문화의 주요 아이템인 음식을 매개로 해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몇 가지 특색이 돋보입니다. 먼저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매회 주제를 선정해서 경연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 지역민을 넘어서 지역을 홍보하는 일련의 과정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충북도와 언론이 서로 함께 문화적 상생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경연 대회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즐기는 축제 자리가 됐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혜정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아주 무척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그 충청북도 음식 문화라는 그 이름만으로 한솥밥을 먹는 식구 같은 지역민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자부심을 좀 갖게 한 프로그램이었고요. 충북 문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의 음식 문화가 특색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은 뭐 막걸리와 와인을 교차시킨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충북 지역만의 음식이기는 하지만 그 젊은 참가자들이 시도했던 것처럼 세계의 음식 문화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밀키트에 대한 것도 이게 일회성 경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북의 음식 문화가 우리나라 전역으로 그리고 또 시간을 넘어서서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충북 음식 문화의 생태계를 확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기는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흑백 요리사를 포함해서 전국에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기존 이런 대형 요리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로 제작이 됩니다. 저희는 일회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리즈로 제작이 되게 되면 어떤 개인의 서사라든지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또 뭐 어떤 출연자의 기술, 긴장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는 한 회 편성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리즈에서 나오는 대형 기획물처럼 그렇게 구성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오롯이 현장에서의 어떤 경쟁, 기능, 그다음에 어떤 현장에서의 긴장감을 강조하거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 재료를 어떻게 해석해냈는지 혹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요리의 수준, 뭐 이런 것들 또 그 요리사들의 순수한 열정 이런 것들에 더 주목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충청북도 음식 페스타에서 지금까지 뭐 전반적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좀 더 좋았던 내용,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일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본 프로그램의 가장 의미 있는 점은 아이템, 즉 소프트웨어의 강점이었습니다. 지역민과 지역 상품의 강점을 아이템화해서 부각시켰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 프로그램의 영역을 충북으로 한정하지 않고 앞으로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 등이 좋았습니다. 이는 로컬리즘의 특성인 지역화의 브랜드화, 즉 충북 음식 브랜드화를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점이었고요. 이를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문화로 확대하는데 또 광역화된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도가 참여자와 청중이 함께 즐기는 문화의 확장에 기여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긍정적인 효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혜정님은 어떤 내용이 인상적이셨을까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프로그램 중 불이 약해서 조리 시간이 지연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죠 라고 자신 있게 답하던 청년 출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리는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이번 경연을 보면서 그 말이 왜 성립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사실은 조리 기술을 넘어서 기획이라든가 현장 판단력, 문제 해결력, 그리고 감각적인 균형 이런 것들이 다 필요로 하는데 음식 문화가 발달된 그 사회가 전반적인 문화 생태계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앞서 한 청년 출연자의 경연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20대 대학생들의 그 열정과 패기가 돋보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나경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참가자들의 열정 어린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뭐 칼에 베이는 일도 있었고 중간에 칼을 갈기도 하고 이런 열정 어린 모습이 20대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세대와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층들에게 똑같이 보였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이 일회성이었던 거긴 하지만 지역 방송에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더 반가운 프로그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포맷이었을 수도 있는데 빠르고 되게 자연스럽게 현장 진행이 되었어서 이 부분도 프로그램이 되게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종 이벤트성이라도 이런 비슷한 경연 프로그램이나 요리 프로그램을 제작해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충청북도 음식문화 페스타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요? 부족하거나 혹은 약간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경연이라는 형식이 주는 긴장감과 재미가 무척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긴장감과 재미는 있는데 요즘 우리 사회 전반이 너무 경쟁 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의 방송에 많은 프로그램이 경연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승패 구조를 좀 강화하고 그 방송이 먼저 경쟁 문화를 적극 이용하면서 강화한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MBC 충북 같은 지역 방송에서 경연의 재미는 유지하되 경쟁의 부담을 완화하고 좀 축제적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포맷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참 어렵죠. 그리고 정답은 없지만 음식 문화가 갖고 있는 공동체성 그리고 함께 먹는 즐거움 그래서 경연 너머의 어떤 연결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밥상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기획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공동체, 연대 이런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약화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나경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는 좋았던 만큼 아쉬운 점도 좀 잘 발견이 되더라고요. 일단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가자들에 대한 호기심이 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회성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서사를 다 풀어내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반찬 가게 사장님이 참가자로 출연을 하셨잖아요. 이런 정보는 되게 요리 경연의 맥락을 이해하기에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됐어요. 진행 속도가 되게 빠르다 보니까 소개가 거의 없더라고요. 좀 호기심이 좀 많이 남았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경연 주제가 충북 특산물을 이용해 막걸리와 잘 어울리는 음식이었는데 방송에서는 각 참가자들이 어떤 지역에 어떤 특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했는지 소개하는 시간이 부재하더라고요. 이런 걸 나중에는 소개하는 시간을 추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성을 강조한 경연인데 지역 특산물이 좀 매력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보기에 음식 인서트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음식 경연 프로그램이고 여기서는 음식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만큼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음식의 매력을 전달할 건지 조금 더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경 설명이나 특산물의 매력 또 인서트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신동일님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안을 한다면 방송의 기여적 측면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수상을 할 때 충청북도의 브랜드화를 통해서 음식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또 작품에 인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충북도 음식의 건설적인 경쟁을 유도했으면 합니다. 또 특산품에 대한 소개를 강화해서 지역 농가의 발전은 물론 충북 상품의 브랜드화를 홍보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충북을 다시 세분화시켜서 각 지역의 특산품의 소개는 물론 지역에 숨어있는 대가분들의 출연으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적 축제와 경연에 대중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 포맷상의 아쉬움이거나 혹은 지역 특산물을 좀 더 부각시키는 어떠냐라든지 또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대표 시청자분들 의견을 김 PD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주 가슴 깊게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런 지적들, 저희도 늘 사실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뭐 어떤 핑계를 대자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번에 하게 되면 좀 더 이런 부분들 잘 살릴 수 있도록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음식 인서트가 이렇게 맛이 없어 보였다 그러셔가지고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참가자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또 식재료의 맥락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회 편성이라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담아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새롭게 하게 된다면 뭐 시즌 2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좀 더 풍부하고 새로운 서사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경연 대회를 직접 하는 것하고 이걸 제한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그 포맷 안에다가 넣는 건 또 다른 문제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걸 프로그램 안에 담기까지의 여러 가지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다거나 혹은 특별한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은 사실 저도 처음 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처음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가스불 사용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저희 참가자들, 요리사분들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내가 이거 극복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간적인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고요. 뭔가 리얼리티에서 오는 그런 재미, 그런 것들이 기존 프로그램과 다른 그런 재미있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게 현장성 때문에 이게 몇 시간 안에 딱 끝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저희가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를 제작할 때만큼 사전 제작 기간, 사전 제작 준비가 그 정도의 품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트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막 되게 세세하게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챙기는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고 좋았던 점은 여기 생방송처럼 한 반나절, 한 4시간, 5시간 안에 어찌됐든 시작을 하면 끝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질질 끌거나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서 딱 끝나고 난 뒤에는 굉장히 후련하고 좋았습니다. 네, 대개 이제 지역 방송들 보면 다큐멘터리 형식이거나 혹은 시사 형식 이런 것들이 많고 지역에서 예능을 제작하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 선례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정기적인 뭐 정규 방송으로 편성하거나 혹은 시리즈물로 만든다고 하면 혹시 그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혹은 하고 싶다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이 이번 한 번만 나가고 난 뒤에 조금 아쉬움이 컸습니다. 저희가 품을 들이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냥 진짜 한 번 딱 나가고 말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좀 스핀오프 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웹드라마, 웹 예능, 뭐 그런 약간 스낵컬처 이런 부분들도 좀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내년을 생각해가지고 요리와 어떤 그 지역성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믹스한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부분들도 지금 충분히 아이디어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우리 지역의 고유한 독특한 그런 문화잖아요.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뭔가 새롭고 즐겁고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수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방송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고민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의 이 비평이 프로그램 제작진에게는 긍정적인 자극과 격려가 되고 시청자 여러분께는 더 좋은 시청 경험으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MBC 충북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신동일 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내년은 언론 보도가 도민의 생각과 바람을 연계해주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도는 민의를 담지만 그 기준은 공정하고 바람직한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제가 왜 중요한지 해설 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 민의의 대변은 물론 선거 이후에도 후속 취재를 통한 보도, 해설적 기능까지 더해 새해에도 도민 목소리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이어나가 주길 기대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혜정 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 있는데요. 그 선거가 가까워지면 보통 방송에서는 후보의 소개나 그리고 공약 검증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그 이전 단계에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적 상상력을 유권자들과 시청자들과 모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10년 후에 우리의 지역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미리 이야기해보는 과정이 있다면 후보들의 공약도 그 기준 위에서 더 명확하게 세워지고 또 검증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은 지역의 비전과 함께 선거를 기대하게 한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전나경 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아무래도 내년에 가장 큰 이벤트는 지방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역 언론이 이런 데 선거가 있으면 대부분 후보의 자질이나 공약을 검증하고 평가해보는 식으로 보도나 방송이 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후보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 중심으로 기획을 해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또 중요하겠지만 저는 MBC 충북이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이 잘 드러나는 공간에 가서 다양한 현장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 목소리를 담는 방식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목소리를 또 그냥 남기지 말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지역 현장이랑 지역민을 기반으로 기획이 된다면 지역민들의 선호도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MBC 충북은 도민 여러분들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내 역할을 하는 등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TV 비평 볼수록 더 좋은 TV는 내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그리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한 MBC 충북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